내면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장사를 하시죠. 이 성공이라는 그 갈망에 젖어서 저도 이곳에 와서 똑같이 사장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지 않아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성장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각자의 성장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처음 성장 에너지는 바로 이 웃음입니다. 저는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철이 좀 빨리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사달라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가난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서 공고를 갔어요. 근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납땜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해서 확 바꿨어요. 영문과를 가게 됐습니다. 영어 학원 정도 한번 취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야겠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딱 2년 만에 계약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학원의 총괄팀장이 됐어요. 네,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제 젊은 시절을 거의 다 바쳐버렸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6, 7년이 됐겠죠. 회사 다닌 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을 해야겠다 해서 장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처음에 친구가 족발집을 하길래 친구한테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동안 제가 7군데서 족발만 배웠습니다. 7군데서 배우면 웬만한 전문가보다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픈을 했어요. 망했어요. 조금 주위에 잘 나가고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여유가 있게 웃더라고요. 많이 웃더라고요. 여유 있게. 나도 한번 웃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겁니까? 아니죠.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한 28살 때 정도거든요. 네. 제가 혹시 레드선이라고 아세요? 네. 김영국 교수님이랑 그때 당시 한참 유행했던 사람. 저 그분한테 직접 가서 돈 주고 배웠어요. 처음에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뭐 광진 뭐뭐 중학교에 1년 동안 마인드 컨트롤 강사도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웃음 연습을 저는 배웠어요. 웃음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나는 계속 웃어야지. 아침에 거울 보고 막 웃고, 사진도 맨날 찍을 때 이렇게 오버해서. 예. 근데 지금 저 따라하는 분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두 번째는 귀인입니다. 예.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귀인을 못 알아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 꽃보다 매출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혹시? 네. 저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귀인들을 알게 됐거든요. 정말 소중한 그런 귀인들을.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스승님이시고요. 귀인이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 한 분이라도 저랑 연관이 없더라도 언젠간 그분은 저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 받아가셔서 꼭 그 매장에 찾아가시는 거까지 해서 그러면 더욱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렸는지 그때 가셔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자존감이랑 동기부여를 높이는 공부가 너무도 중요하더라고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 내가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뭘 했을 때 자존감이 생기고 어떤 계기를 찾아가야만 돼요. 저도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계속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왔다 한 번 갔다가 또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어떤 부분에서 자존감이 좋고 어떤 부분에서 힘이 나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동영상,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킵해 놓으셨다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앵커링이라는 거거든요. 최면에서는 이제 그 기억을 꺼낸다는, 닻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마케팅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 앵커링이라 해서 어디 1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앵커링입니다. 닻을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눈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집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거울을 보고 그 내 눈 속에, 눈알 속에 비친 제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눈물이 나올 겁니다. 진짜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아껴주는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면 좀 뭔가 하나하나가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심리학에서 던지는 공을 받아버린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던지는 공 있으면 다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 큰 화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입이 한번 달리면, 그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그죠? 이게 하루 종일 막 족발 쏘는데 그 생각만 나요. 차라리, 아, 그러셨군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사장님들 맛있는 음식 만들고 자부심이 있으잖아요. 예. 어떻게 100을 다 맞춰요. 그렇죠? 일은 아, 그래. 너는 네 입맛에 맞는 거 드세요. 이렇게. 그렇죠? 받아버리시면 돼요. 기분이 좋아야만, 웃어야만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뭘라도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내 음식이 맛이 없었나? 어떡하지? 오늘 일기 써야지. 막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과감하게 여유를 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웃어서 버리시면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네. 이것도 배웠는데 이거 배웠는데 좋긴 한데 오늘 뭔가 배운 게 좋긴 한데 다 까먹어.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2시면 2시. 원래 2시 올렸다. 웃어야지. 거울 보고 이렇게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관계자분 중에 천세 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매일 5분씩 감사 얘기를 쓰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감사 얘기가 본인한테 엄청나게 높은 자존감을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기회 언제 오죠? 그렇죠. 네. 뭐 기회 로또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냥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운은 뭐 내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 때문에 잘 된 거야라고 할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웃음하고 뭐 기회를 만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실행했더니 잘 됐어. 다 나 때문에 잘 됐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은 자기가 하나하나 성장함에 따라서 동시성이라는 게 발휘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보셨다시피 그 사이다 특강 저 보면 배민 아카데미에서 사이다 특강하고 세바시하고 막 했잖아요. 제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 더는 가족이랑 반려견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감정적인 사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가족도 좋고 강아지도 좋아요. 항상 이 이야기는 제가 세바시 때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빨리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울메이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뉴. 자, 저의 배터리들이 이제 완성이 됐죠? 네. 뉴. 저는 지금 이렇게 CEO 특강을 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반려견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는 부족해요. 똑같이 여러 가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꺼내 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별거 아닌 거에 별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웃음.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혹시 치물리 아세요? 치킨 감별사예요. 제가 치킨집 사장이라면 지금은 이제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감을 잡고 이것을 제 마케팅으로 최대한 활용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을 못 따도 돼요. 아쉽게 하나로 떨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광고하고 가게에다가 저는 전국에 있는 치킨을 다 먹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감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별거 아닌 거에서 우리는 마케팅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치킨 사장이 하면 이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하거든요. 네, 놓치지 마세요. 리뷰가 조금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리뷰 아시나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리뷰 예전에 많이 올릴 때 한참 되게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벤트 공지사항에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밑에다가 글을 써요. 뭐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뭐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첫 페이지만 봐요. 대부분 되게 많이 먹튀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서비스 주문법 보냈으니까 저는 리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리뷰 댓글이 달린 수가. 네. 저 별거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있는 걸로 문자 보내세요. 이렇게 리뷰 남겨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세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3단 콤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리뷰 남기는 거 지금 뭐 플러스 100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정책 바뀌어서 리뷰와 이제 사실 그런 많이 무의미하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저는 이런 배달의 민족 어플로 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다 했더니 너무 다 따라하는 거야.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따라해. 그러니까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좀 못 따라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도 별거가 있어요. 여기 배달만 하시는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저도 거의 배달 위주예요.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다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배달 음식은 맨 처음에 앵커링을 걸어버렸어요. 두 가지로 나눈다. 홀 썸주처럼 홀 전문 배달 음식과 정체불명의 야식 배달집으로 이렇게 앵커링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말 그대로 배달만 하시는 분들은 또 바꿀 수 있겠죠. 배달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수제 메이드와 받아 쓰는 메이드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해서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들은 지금 뭐 치킨집 사장님도 계시고 피자를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뭐냐면 다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업의 개념이랑 철학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저 예전에 사람들 볼 때 뭐 파세요? 족발 팔아요. 피자 팔아요. 이게 아니라 저는 신선한 재료로 고객님의 건강과 썸 타는 족발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별거입니다. 고객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에 대한 자부심이 달라져요. 내 옆에 있는 족발집들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사람의 공지사항이죠. 자, 이게 3개로 나눠진 건데 하나를 배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기 계신 어느 사장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이거 너무 좋다. 나 쓸게 해가지고 바로 쓴 거예요. 근데 바로 또 따라오면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을 팔고 있는지 자기가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소확행입니다. 예, 뭐 이렇게 길게 써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소소한 거에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로 해서 뭐 크게 매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지도 몰라도 본질적인 것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뭐 마케팅 배우고 옆에서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는 외부적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내면이 크면 누가 장사를 뭐 몇 개를 하도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 나다움이 있으니까. 예. 여기 사장님들도 자신다움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가시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